예,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이 앞에서도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쓰신 논문이 표절은 아니고요. 그죠? 예, 예. 예,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된 건 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교육부 장관 수장이 될 분이라면 예.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지 말고요. 예, 그 점은 제가 굳이 이제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 하시려면 그거는 죄송하게 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글쎄요. 그에 대해서 제가 별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 부적절하다는 것도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을 이제 표절로 계속 규정하고 그러시니까 누가 표절로 저로서는 규정해? 이제, 표절이 아니라니까 표절은 아닌데 표절은 아닙니다라고 예? 이제 말씀드린 표절은 거고요. 아니지만 예.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수장이 될 뿐이라면 입장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 사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거 설명 필요 말씀드렸듯이 없으니까 92년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예, 할 말이 없다. 예, 예? 예. 그러면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92년 그때의 관행상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거기 판단서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예. 그래서요. 제가 아무 문제 별다르게 없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도입하실 겁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절대평가를 그동안에도 과목별로 해왔습니다.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언제 도입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8월 초까지 그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의 혼란 최소화하도록 해서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능과 EBS 교재 70% 연계 정책 이거 시정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시정하실 이거 이거 보완하실 겁니까 어떻게? 예, 워낙에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대로 이게 마치 EBS 교재가 교과서처럼 해서 문제풀이식 주입식 교실 계속하면 이게 교육의 정상은 아니죠? 예.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임용시험 우리 합격하고 대기 중인 초중등 교사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한 4,300명 되죠? 예. 근데 교사를 더 선발한다고 하니까 이 4,300명은 더 불만인 거고. 예. 근데 같은 교사는 아니죠. 지금 다른 필요한 교사를 지금 뽑는 거니까. 그렇죠. 거죠. 지금 뽑고자 하는 교사들은 비교과 교사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발령 교사들은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미 뽑아진 미발령 교사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푸실 거예요? 언제 발령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공석이 이제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명예퇴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공석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발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부가 그래서 교육부는 없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고 이거 수급을 당연히 이거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무턱대고 4,400명 미리 뽑아놓고 예 명예퇴직이니 이렇게 예 미봉책으로 가는 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다 그런다면 이 대기 발령 어떤 식으로도 해법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교사들을 충원해야 될 그런 요인들이 몇 가지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충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그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선생님들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합니까, 이거?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불문 경고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관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징계하실 겁니까? 그건 교육감들이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상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교육부가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부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거 교직생활 많이 한 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훈포장 주시죠? 예. 그죠? 예. 근데 이 훈포장 대상에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서명한 분이나 세월호 시국선에 참여한 교사는 배제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이제 절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잡히긴 잡혀야 되겠죠?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거야말로 교육부의 블랙리스트죠, 이것도요. 예? 왜 배제하고 훈포장도 안 줍니까? 예? 그러니까 장관에 임명되시면 억울하게 훈포장 받지 못하신 분, 이분들도 명예회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장관에 임명된다면은 그동안의 적폐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7초.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우리 저 젊은이들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지 내가 한번 SNS를 한번 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묻겠습니다. 내가 대학생 대신에. 이 우월적 직위를 악용한 교수들의 3대 비리인 성폭력, 인건비 횡령, 논문 대필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엄하게 해야죠. 예, 엄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예. 자, 다음은 우리 박경미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만은 지금 오후 들어가지고 지금 회의가 진행된 지 2시간이 지금 한 20분 넘었는데 아까 그 교육부 실무자 오셔가지고 한 2시간쯤 걸리겠다. 자료 제출 전체적으로 그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보고 오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문위에서 새 정부 들어가지고 청문회가 지금 2번째입니다. 물론 2개밖에 없지만은 문체부 할 때 이러지 않았어요. 자료. 저는 그 문체부도 작년도 아주 국정농단에 아주 무너진 그런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교육부는 그래도 그렇게 뭐 국정농단에서 그렇게 뭐 무너졌다라고 할 정도 부처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 문체부보다도 이 지금 자료 내놓는 것이 이렇게 느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됐어요? 그 누구 아까 담당자 누구였어요? 아까 우선 기획재정실장 앞에 나와보세요. 그 자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시까지 해준다라고 그랬으면 2시 안에 와서 이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저 뭐 의사진행 발언 나오고 이야기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최종 정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 이내로 바로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여기 와서 우리한테 보고해 줄 때가 2시간 정도 걸리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2시간 정도. 그러면은 2시간 지금 아까 2시에 시작해서 지금 4시 20분 2시간이 지났으면은 와서 이래서 좀 늦어지고 있다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반응성이 있는 공무원들이죠. 이게. 그런 반응성을 안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면 왜 안 되고 있다라는 거라도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우리 공무원들 지금 마음속에는.
여튼 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대신 세게 했어요, 지금 이야기를. 그러니까. 조금 회의 진행이 지금. 자, 그러면은, 요지 위주로 제 이야기와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은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죠. 이제 아까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논문이 몇 편이냐 그랬더니 약 30여 편 정도 된다. 응? 네,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네네. 네. 자료 제출과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은 네. 또 저만 보려면 맨날 보던 얼굴 또 보는 게 좀 그럴 거니까 뭐 후보자든지 정부 관계자들 상대로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예, 근데 30여 편이라고 그렇게 그 후보자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까 이장우 의원이 논문이 몇 편이냐 이랬더니 또 40편이다 이랬어요. 본 의원이 아는 것은 49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스트를 다시 드릴 테니까 그러면 본인이 작성한 게 어떤 것인지 아마 본인이 논문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표시를 해드리시고, 예, 잘했습니다. 잘하셨고. 자, 그러면 박경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 보시겠습니다. 네, 수능 문제, 그리고 이와 매우 유사한 EBS 연계 문제입니다. 네, 저 문제에 주어진 5개의 선택지 중에서 정답 하나를 콕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직결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초중고 12년 교육의 정점에 있는 저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정답 찾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BS 교재 연계율이 70%로 고3 교실에서는 교과서가 사라지고 EBS 교재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능 위주의 파행적인 학교 수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절대평가를 구상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발표되어야 하는 2021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죠. 근데 이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국영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6과목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위주로 수능 범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해서 높은 변별력을 두게 되면 아마도 고등학교 3년 내내 1학년 수능 과목을 무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아마 그 수능 절대평가를 제안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능 절대평가는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간단하게 답변을 두어 차례 하시기는 했지만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이 수능 절대평가를 왜 구상하게 되셨고 어떻게 추진하실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수능 시험이 이제 그동안에 몇 차례 제도가 바뀌면서 오늘의 수능 시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 교육국들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수능 시험을 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 자체가 입시 과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그런 부작용들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이 오랜 기간 실시되면서 상당히 안착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선진교육국들의 입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일부에서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바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가는 것은 사실상 너무 급진적이고 해서 수능 절대평가 과정을 거쳐 가는 게 필요하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수능 절대평가 자격고사와 어쨌든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최근 5년간 국영수 그리고 사탐이나 과탐 2과목, 그래서 총 5개 영역에서
절대평가 기준, 그러니까 90점 이상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이제 해마다 좀 다른데 최소 5,000명대에서 많게는 17,000명대까지 이르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동일 등급을 받은 수천, 수만 명 학생들 제비뽑기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요. 대학이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를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참 이 학생들 줄 세우지 않고 변별 안 하는 게 좋은 교육이죠. 저도 정말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현실은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한 학생이 보상을 받아야지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과 정의로움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참 그 보관이 제가 참 궁금한데요. 그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 왜 절대평가를 구상하셨을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절대평가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예컨대 수능의 형태를 좀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서술형을 일부 가미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시험으로 2021학년도 수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그 도입을 뭐 유예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국가교육회의에서 이것도 논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2021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그 논의할 여유는 조금 없습니다. 여유가 없으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초까지 고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취임을 대해 하시면 저기 여러 각계 의견 들으셔서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은 굵직한 방향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잘 좀 그러려고 반영해서 최선을 학부모님들, 다하겠습니다. 학생들 예. 걱정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PPT에서 노래 가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1994년 발표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입니다.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해서 당시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대선 공약이자 후보자께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고교 학점제, 이거는 이 가사에서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아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것을 집어넣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기본 소양 차원에서 공통 내용을 배울 수 있지만 고등학교쯤 되면 각자의 적성과 흥미가 분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진로를 고려해서 자기만의 수업 메뉴를 짜는 고교 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표적인 교육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좀 구상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지난 정부부터 이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초중등 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서구 선진교육국에서 하는 고교 학점제 또 무학년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계속 열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진척시키는 게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인 것을 논의해서 그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갈 작정입니다. 예,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이 앞에서도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쓰신 논문이 표절은 아니고요. 그죠? 예. 예,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된 건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교육부 장관 수장이 될 분이라면 예.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지 말고요. 예, 그 점은 제가 굳이 이제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 하시려면
그거는 죄송하게 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글쎄요. 그에 대해서 제가 별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 부적절하다는 것도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을 이제 표절로 계속 규정하고 그러시니까 누가 표절로 저로서는 규정해? 이제, 표절이 아니라니까 표절은 표절은 아닌데. 아닙니다라고 예? 이제 말씀드린 표절은 거고요. 아니지만 예.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수장이 될 뿐이라면 입장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 사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설명 필요 말씀드렸듯이 없으니까 92년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예. 할 말이 없다. 예. 예? 예. 그러면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92년 그때의 관행상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거기 또 교육부의 블랙리스트죠, 이것도요. 예? 왜 배제하고 훈포장도 안 줍니까? 예? 그러니까 장관에 임명되시면 억울하게 훈포장 받지 못하신 분, 이분들도 명예회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장관에 임명된다면은 그동안의 적폐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7초.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우리 저 젊은이들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지 내가 한번 SNS를 한번 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묻겠습니다. 내가 대학생 대신에. 이 우월적 직위를 악용한 교수들의 3대 비리인 성폭력, 인건비 횡령, 논문 대필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엄하게 해야죠. 예, 엄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예. 자, 다음은 우리 박경미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만은 지금 그 오후 들어가지고 지금 회의가 진행된 지 2시간이 지금 한 20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거 이거 보완하실 겁니까? 어떻게? 예, 워낙에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대로 이게 마치 EBS 교사가 교과서처럼 해서 문제풀이식 주입식 교수 계속하면 이게 교육의 정상화 아니죠? 예.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임용시험 우리 합격하고 대기 중인 초중등 교사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한 4,300명 되죠? 예. 근데 교사를 더 선발한다고 하니까 이 4,300명은 더 불만인 거고. 예. 근데 같은 교사는 아니죠. 지금 다른 필요한 교사를 지금 뽑는 거니까. 다른 그렇죠. 거죠. 지금 그죠? 뽑고자 하는 교사들은 비교과 교사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발령 교사들은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미 뽑아진 미발령 교사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푸실 거예요? 언제 발령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공석이 이제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명예퇴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공석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발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부가 그래서 교육부는 없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고 이거 수급을 당연히 이거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무턱대고 4,400명 미리 뽑아놓고 예 명예퇴직이니 이렇게 예 미봉책으로 가는 건 안 되잖아요. 이 판단서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예. 그래서요. 제가 아무 문제 별다르게 없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도입하실 겁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절대평가를 그동안에도 과목별로 해왔습니다.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는 언제 도입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8월 초까지 그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의 혼란 최소화하도록 해서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능과 EBS 교재 70% 연계 정책 이거 시정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시정하실 좀 지금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대기발령 어떤 식으로도 해법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교사들을 충원해야 될 그런 요인들이 몇 가지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충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그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선생님들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합니까, 이거? 지금 경기도 교육청은 불문 경고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관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징계하실 겁니까? 그건 교육감들이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상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교육부가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부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거 교직생활 많이 한 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훈포장 주시죠? 예. 그죠? 예. 근데 이 훈포장 대상에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서명한 분이나 세월호 시국선에 참여한 교사는 배제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이제 절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잡히긴 잡혀야 되겠죠?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거야말로